가장 의아한 건 카카오 모빌리티예요. 여기 돈 잘 벌고 있잖아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모빌리티는 나빠서 파는 게 아니라 좋으니까 팔 수 있는 자산이에요. 네, 금융당국 제재도 있고 택시업계와 갈등 같은 규제 비용이 너무 커요. 수익은 나는데 그룹 전체의 평판이나 지배구조에 부담을 준다면 차라리 좋은 값 받고 넘기는 게 이득일 수 있다는 계산이죠. 회계는 기업의 언어라고 하죠. 재무제표의 숫자로 현상을 들여다봅니다. The Best View. 최근 IT 업계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카카오가 이제 포털 다음을 AI 스타트업 기업인 업스테이지에 매각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카카오는 작년에 매출 8조 원을 넘기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요. 올 1분기에도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주요 자회사들을 정리하는 길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매각하고 카카오 헬스케어는 차바이오 그룹 투자 유치를 통해 경영권을 넘기고 다음 팔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모빌리티도 이제 시장에서 계속 매물 후보로 언급되고요. 대체 카카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카카오 그룹의 재무 흐름과 지배구조 측면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더벨 원충이 고진영입니다. 진영 기자, 원래 카카오는 이제 모바일 메신저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게임에다가 엔터, 모빌리티, 금융, 헬스케어까지 들어갔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 트래픽. 카카오톡이란 국민 메신저를 기반으로 신규 서비스를 붙이면 초기 이용자를 쉽게 확보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외부 투자입니다. 카카오는 네이버처럼 내부 현금만으로 성장한 회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공격적으로 외부 자금을 유치하고 자회사를 성장시키고 다시 그 돈으로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구조였습니다. 계속 자회사를 키워서 IPO 시키고 또 투자받는 방식이군요. 맞습니다. 카카오가 크게 성장했던 2020년에서 2021년 초저금리 시절에는 성장성만 보여줘도 시장이 엄청난 기업 가치를 인정해줬어요. 적자여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계열사들의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한때 기업 가치가 8조 원 이상으로 평가됐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글로벌 투자 유치 과정에서 10조 원 이상의 가치가 거론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가치들이 대부분 미래 기대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문제가 터졌던 거군요. 그 시점이 아마 2022년 금리 급등하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정확합니다. 2022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장이 갑자기 성장보다 현금 흐름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카카오식 확장 모델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밸류는 치솟았는데 이제 카카오 계열사 상당수가 생각보다 돈을 벌지 못했다 뭐 이런 의미죠. 네, 예를 들어 카카오 게임즈는 한때 오딘 흥행으로 엄청난 실적을 냈어요. 하지만 2022년 이후엔 신작 성과가 둔화되고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시장 기대치가 낮아졌죠. 2025년 매출이 전년 대비 26%나 줄어서 4,600억 원대까지 떨어졌고요. 영업 손실이 약 400억 원 가까운 적자를 냈는데 장부에 찍힌 숫자보다 무서운 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란 건 물건을 팔아도 수중에 남는 현금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게임 흥행이 끊기면서 본업에서 현금을 못 벌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6년 들어서 유증이나 전환사채 발행 같은 보도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카카오 입장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계속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라인게임즈 쪽으로 매각하면서 이제 카카오 연결제휴에서 빠지게 됐죠. 그럼 카카오 헬스케어는 어떤가요? 여기는 신사업이니까 이제 원래 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성장세는 꽤 빨라요. 매출이 18억에서 230억까지 뛰었으니까요. 그런데 적자 폭이 매출보다 훨씬 큽니다. 작년만 해도 400억 가까운 적자를 냈는데 카카오 본사가 작년 한 해에만 3번이나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수혈해줬거든요. 아, 결국 그 AI 투자할 돈도 부족한 상황에서 얘들까지 우리가 계속 안고 가야 하나 뭐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군요. 그런데 가장 의아한 건 카카오 모빌리티잖아요. 이제 여기는 돈을 잘 벌고 있는 곳인데 작년에 영업이익만 1,100억을 넘게 찍었고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모빌리티는 나빠서 파는 게 아니라 좋으니까 팔 수 있는 자산이에요.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이지만 플랫폼 규제 리스크 그리고 사회적 반발 때문에 수익화 속도를 마음대로 올리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모빌리티 사업은 생각보다 고정비가 큽니다. 기사 인센티브, 운영비, 신규 서비스 투자 비용이 계속 들어가니까요. 하긴 규제 리스크도 무시 못하죠. 분식회계 논란으로 과징금도 좀 세게 맞았던 것 같은데. 네, 금융당국 제재도 있고 택시업계와 갈등 같은 규제 비용이 너무 커요.
수익은 나는데 그룹 전체의 평판이나 지배구조에 부담을 준다면 차라리 좋은 값 받고 넘기는 게 이득일 수 있다는 계산이죠. 그럼 카카오엔터는요, 여기는 사모펀드나 사우디 국부펀드 투자도 받고 SM엔터까지 인수하면서 덩치가 상당히 커졌잖아요. 엔터는 자본 효율성이 문제예요. 그동안 M&A를 너무 많이 하면서 몸집을 불리다 보니까 무형자산 손상이나 금융비용 같은 보이지 않는 비용이 엄청난 겁니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매출만 크고 실속은 없는 소위 가성비 낮은 자산으로 분류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별도 매출은 1조가 넘는데 이상하게 순이익은 계속 적자고 2023년에는 영업이익을 400억 냈는데 순손실이 1조 원 넘기도 했거든요. 순손실 1조 원이라 아무래도 콘텐츠 사업 특성상 제작비하고 IP 투자 비용이 엄청 큰 거죠. 웹툰, 드라마, 음원, 매니지먼트까지 확장하면서 계속 자금이 들어가고, 그런데 글로벌 경기 둔화하고 콘텐츠 시장 냉각이 오면서 기대한 만큼 뭔가 수익성이 안 나왔던 거군요. 별도 기준으로 보면 2021년에는 흑자 영업에도 순손실, 2022년에는 부채 비율이 113%로 치솟으면서 레버리지 상승, 2023년에는 대규모 평가 손실로 조단위 단기 순손실이 났고 작년에는 손실이 축소되긴 했지만 매출이 둔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너희들이 성장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돈은 언제 버는 거야? 이렇게 보기 시작했군요. 그렇죠. 사실 카카오 얘기 나오면 항상 따라붙는 단어가 있잖아요. 문어발, 복잡한 지배구조, 사고 많은 배, 이런 거버넌스 이슈들. 카카오는 지주회사 체제와는 조금 다르게 핵심 법인 아래 수많은 투자법인과 자회사가 연결된 구조예요. 그리고 계열사들이 또 다른 회사를 투자하거나 인수하면서 구조가 계속 복잡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규제 이슈나 이제 문제도 많았죠. 맞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 가맹 구조와 수수료 문제로 공정위 조사, 그리고 사회적 비판을 많이 받았고 SM엔터 인수 과정에서는 시세 조정 의혹까지 불거졌죠. 이런 사건들은 단순 이미지 문제가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이 회사 지배구조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렇게 판단한 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디스카운트 요인이 생기는 거군요. 아마 카카오 주가가 그래서 영 좀 시원치 않은 모양인가 보죠. 네, 한국 증시에서 흔히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런 데서 발생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사업은 성장하는데 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계열사 간 이해관계도 불투명하고 규제 리스크도 크네? 이렇게 되면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카카오가 예전에는 약간 혁신 기업 이미지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규제하고 정치 이슈의 중심으로 들어간 느낌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컸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원래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독점력이 강해지는데 카카오는 생활 영역 전반으로 확장하면서 사회적 반감도 커졌어요. 택시, 대리운전, 미용실 예약, 웹툰, 콘텐츠, 금융까지. 그러니까 정부와 정치권 입장에서는 규제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지금 카카오가 계열사를 정리하는 건 단순 구조조정이 아니라 뭔가 생존 전략에 가까운 건가요? 핵심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예전에는 유동성이 풍부해서 여러 사업을 동시에 키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자본시장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투자자들은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회사의 핵심 캐시카우가 뭐냐? 실제로 돈 버는 사업이 뭐냐? 그 질문에 이제 대답하기가 어려워진 거군요. 맞습니다. 카카오는 현재 AI 투자도 해야 하고 클라우드 경쟁도 해야 하고 카카오톡 플랫폼 자체도 계속 유지 고도화해야 합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B200 GPU를 2,400장 넘게 들여오겠다고 선언했잖아요. 이거 장비값만 해도 수천억 원이고 데이터 센터 운영비까지 하면 조단위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수익성이 불확실한 비핵식 사업까지 다 끌고 가기엔 부담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연결 실적이 사상 최대인데도 본사 유동 비율은 100%를 밑돌 정도로 빠듯했던 거군요. 자회사 수혈해 주느라. 아이러니한 거는 이게 한때 다 카카오의 미래 먹거리라고 불리던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미래 먹거리와 실제 현금 흐름은 다릅니다. 특히 지금처럼 고금리 환경에서는 언젠가 돈 벌 사업보다 지금 돈 버는 사업의 가치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입장에선 부채 관리와 투자율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어요. 그럼 앞으로 카카오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시 성장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예전 방식과는 달라질 텐데요. 예전 카카오는 확장 중심이었어요. 일단 시장을 선점하고 계열사를 늘렸죠. 다만 그 정도 체력을 갖추기 전에 너무 빠르게 확장한 게 문제였거든요. 특히 저금리 시대에는 가능했던 전략이 지금은 유지되기 어려웠던 겁니다.
이제는 문어발식 플랫폼을 포기하고 에이전틱 AI 플랫폼 하나의 목표를 모든 자본을 집중하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요.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이제 복잡한 계열사 관계를 단순화해서 효율을 높이려는 게 CA 협의체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핵심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해서 카카오톡, 광고, 커머스, 금융 같은 안정적 수입 사업에 집중하고 자체 언어 모델과 AI 서비스를 계속 투자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장기적으로 플랫폼 경쟁력과 직결될 겁니다. 또 지배구조 단순화, 시장 신뢰를 회복하려면 복잡한 투자 구조와 계열사 구조를 정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계속 있을 겁니다. 정리해보면 카카오의 계열사 정리는 단순한 구조조정이라기보다는 저금리 시대의 성장 모델의 종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성장성만으로 높은 밸류를 인정받았다면 지금 시장은 현금 흐름과 수익성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건데요. 카카오 역시 이제는 무한 확장보다 선택과 집중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확보한 현금을 AI 투자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복잡한 지배 구조를 얼마나 단순화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 카카오의 핵심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베스트뷰였습니다. 고진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